제가 오마이뉴스에서 오늘 나온 기사, 여론조사 예, 그걸 조금 설명을 정말 아까 결과가 있죠.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이게 윤 대통령 중도하차 찬성이 58.3%, 네. 반대가 31.1%라고 했거든요. 음. 오마이뉴스 기자로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이게 우리가 저희 오마이뉴스가 네. KSY 한국사회 여론조사 의뢰로 지난 1일, 2일 금토 이틀간 만 18세 이상 전국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중도 하차 주장에 대해 이 사안에 대해 물어봤더니 58%나 찬성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 이상이 그러니까요. 찬성을 해요. 그리고 선호 하차 방법을 물어봤더니 탄핵이 47.7%, 하야가 37.7%, 임기 단축 개헌이 10.3%. 탄핵 얘기가 많다. 뭐 하야도 많이 있지만은 탄핵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뭐 국정 지지율 이게 10%대냐, 뭐 20%대냐, 한 자릿수 가냐 이걸 떠나서 이제 중도하차하는 게 맞다. 방법론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건 의미가 있다는 거고요. 찬성이 그럼요. 과반이 됐다는 것은 이거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은 우리가 탄핵 트라우마가 조금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네. 지난번 박근혜 정권 때의 상황을 보면. 음, 근데 이번에도 또 대통령을 탄핵이라고 하는 정말 제일 거칠고 그 극단적인 방법으로 또 내려오게 해야 되냐? 이거는 그러니까 다들 우리 국민들이 너무 착해가지고 네. 아직 거기까지는 너무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그러지 마시고 그냥 스스로 알아서 중도 하차하시라. 그 얘기가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인간적으로 58.3%라고 저는 봐요. 아, 그리고 이번에 지난번에 민주당이 토요일날 집회했는데 특검 얘기하러 나갔잖아요. 사실 김건희 특검 맞아요. 통과하라고. 그때는 탄핵 얘기하라고 많은 시민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국민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중요한 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야 된다. 근데 너무 안 부끄러워 여기고 네. 시정연설도 오늘 안 나오시고 한동훈 당대표가 시정연설 나오셔야지라고 말하니까 왜 넌 하루 전에 내 말해가지고 너 지금 쇼하냐? 너만 지금 사람들한테 뭐 착한 사람으로 보이겠다는 거냐? 이러면서 화를 냈다는데 도대체 뭐가 중요한지를 이분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모르는 건지 아니 그냥 버티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국민들의 이 목소리 생각과는 전혀 딴판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고 네. 김건희 여사도 지금 계속해서 자맹 중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본인이 입장을 밝혀야죠. 입장을 누군가는 밝혀야 되는데 네. 대통령도 아니고 여사도 아니고 이러면은 누가 지금 이걸 확인하고 정리하고 수습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는 사실 탄핵 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게 저도 네. 탄핵하려면 직무정지가 대통령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또 우리 저기 한덕수 총리가 또 직무대행해야 되잖아요. 아 나 그건 또 보기 싫어. 그래서 대통령도 싫고 한덕수 총리도 정말 직무대행하는 거 보기 싫고 어찌해야 되나 사실 고민이었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그냥 현명하게 알아서 하세요. 스스로 내려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내려오세요. 건데 이런 얘기들을 정확하게 본인이 조금 인식을 해서 좀 상황을 조금 풀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자, 근데 이 지금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창원 이 산단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거는 원희룡 전 지사도 전 장관도 이제 부인을 하고 여러 가지로 사실은 이게 아니다라는 해명은 좀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근데 강혜경 씨에게 안 그래도 그걸 물어봤습니다. 제가 원희룡 지사가 매우 반발하고 있다. 네. 원희룡 지사가 제주지사 때부터 명태균 씨랑 소통하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허위 사실이다라고 원희룡 장관이 얘기했다는데 네. 확인을 다시 한번 해봐라. 내가 그랬죠, 당연히. 그랬더니 나는 당연히 확인했고 그와 관련된 증거도 있고 네. 그래서 지금 자꾸 원희룡 지사가 이것이 위증이라고 주장하시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고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예, 그리고 저에게 그 상황을 설명을 해줬어요.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어쨌든 제주지사 때부터 서로 이렇게 관계가 좀 있었던 것으로 저는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상황을 정확히 뭐 아는 건 아니지만 네. 강혜경 씨가 없는 말을 만들어낸 사람이 아니에요. 그 동안에 강혜경 씨가 한 말이 다 사실인 것으로 결국 제3자들을 통해서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원희룡 장관 관련해 가지고 그 얘기한 것은 위증이 아니다라고 네.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이 지금 원희룡 전 장관은 강 씨의 위증과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어떻게 뭐 대응할지. 우리 대응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원장관도 대응하라 그러지, 명태균도 네. 대응하라 그러지.
여러 가지 힘든데 바쁩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들이 지금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좀 집중해 주시고 대통령이 차라리 그러지 말고 명태균의 말로부터 다 시작이 된 거니까 네. 이제 입장 표명하신다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그 부인께서 명태균을 먼저 좀 고소해 주시고 네. 왜냐면 우리는 명태균의 말을 듣고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면서 알게 된 지식을 이번에 설명을 드린 거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먼저 깨끗하게 정리해 주세요. 자꾸 전선을 우리 쪽으로 하지 마시고. 네. 자, 그래서 이제 창원 국가산업단지 선정 의혹, 여기에 이제 개입했다는 의혹, 이런 것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말 국정에 개입한, 또 공천 개입도 있지만은 국정에 개입한 의혹, 이것도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는데 이거는 강혜경 씨가 또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보고서 내용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관련된 내용도 얘기를 해줬었고, 네. 또 대통령 부인에게 부탁을 해야 되니 산단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집어넣어서 뭘 만들어라.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무슨 일이 벌어졌었는지 또 설명도 본인이 했고요. 네. 또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명태균 씨가 원하는 지역으로 뭐 지역이 조금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산단에 포함되는 지역 여부가. 네. 그런 것들이 그냥 나오는 말은 아니거든요. 음. 예, 그래서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도 더 명확하게 앞으로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수사할 게 너무 많아요. 많고. 너무 많아요. 공천 개입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국정 개입 여러 가지 의혹들, 그리고 명태균 씨가 왜 이렇게 김영선 의원한테요 샤우팅을 했을까? 뭐 물론 이제 이 선거 여론조사 관련 여론조사 기관 관련해서 미래형 연구소를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각 다툼이 있었다고는 하는데 아니 이럴 수가 있을까? 오선 의원한테.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법률 입법 안도 두 번이나 내줬잖아요. 네. 그게 뭔지 아시죠? 아, 예. 한겨레에서 보도한 내용.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명태균 씨가 신용불량자여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뭔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분들이 그래서, 예. 이분들이 하고 싶었던 게 여론조사 관련된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네. 근데 신용불량자이다 보니까 자기 이름으로 할 수 없다는 취지는 정확하게 말하면 내 통장으로 내가 돈을 못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는 그동안 자기가 받는 돈이나 자기가 받는 이익이 별로 없거나 네. 받더라도 내 뒤로 받아야 되니까 이게 현금으로 받아야 돼요. 이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나도 좀 공식적으로 모든 것을 좀 더 내려놓고 네. 내가 좀 공식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루트를 좀 만들어 놓고 싶다. 이게 사실은 본인이 원했던 거예요. 제 생각에. 예, 정말 민원, 개인 민원. 그렇죠. 개인 민원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예전에 사업을 하다가 2011년도부터 이제 부도가 나가지고 네. 고액 세금 체납자 명단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걸 해결을 못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을 통해서 입법을 부탁합니다. 그 채무자가 납세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그냥 면책시켜줘라. 내지는 더 이상 하지 말아달라. 체납자 명단에 올리지도 말고 막 이런 식으로 입법을 하나 요청을 해요. 네. 근데 정말 그걸 해준 거예요. 이 김영선 의원이. 근데 해줬긴 해줬지만 이제 그게 다 통과가 안 됐죠. 위로 올라가지도 못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니까 또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합니다.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 그 개인 말고 개인의 가족들이나 주변에 이런 세금 체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뭔가가 없으면 압류 같은 거 하지 말도록 하자. 뭐 이런 또 제안을 해서 그게 또 입법안으로 만들어져요. 그것도 결국은 아무것도 안 됐지만 이게 결국 누구를 위한 개인적인 입법이었느냐 뻔하지 예. 않습니까? 야, 이 명 씨가 개인 그러니까 청원을 개인 민원을 입법까지 만들어서 정말 발의까지 돼서 21대 국회 끝나면서 만료가 돼서 폐기가 됐지만은 네. 이런 일까지 벌어졌다. 이 의혹이 정말 사실로 확인이 되고 드러난다면 뭐 강혜경 씨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지만은 이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충격적인 네. 것이고 이걸 밝혀내고 이거 하나하나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너무 지금 바쁘고 할 게 많은데 지금 김영선 의원이 만연사냥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 여론을 또 그쪽으로 확 끌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이 정말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